대구 경북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언택트로 비대면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는데요. 세 분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들립니다. 네, 그래요. 지금 뒤에 배경이 다 다른데요. 각자 어디에 계신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우리 권 교수님 뒤에는 책이 많아요. 학교에 계신가 봐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연구실에 있습니다. 네, 근데 마이크까지 준비가 좀 돼 있어요. 이 보니까 방송 장비를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든지 시키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비대면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청 기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언택트로 연결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차 안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차 안입니다. 이동 중에 차가 또 막히기도 하고 중간에 어디 내리게 되면 방역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마스크를 좀 벗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지금 차 안에서 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좀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가깝게 그리고 대화는 좀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기자회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파트 구축 높이까지 폐기물이 쌓였던 의성 쓰레기산. 치울 길이 막막했는데 1년 반 만에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폐기물 19만 2천 톤 가운데 78%가량인 15만여 톤이 치워졌습니다. 화물차에 실려나가는 폐기물은 대부분 매린용이나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소각용 쓰레기는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도 있지만 생활 폐기물이 아닌 방치 폐기물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돼 무용지물입니다. 여기에 혹시 땅 속에도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면 폐기물 양은 더 늘어나게 돼 올해 안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기자회견, 이 시간에는요, 그동안 좀 부끄러워서 꺼내지 못했던 얘기들 다시 좀 끄집어내겠습니다. 의성 쓰레기산 얘기인데요. 19만 2천 톤에 달하는 쓰레기들, 이게 언제부터 쌓이기 시작했고, 최근에 좀 치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요 얘기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리 권 교수님이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쓰레기가 쌓인 것이 19만 2천 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 쓰레기를 모은 것은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데요. 2008년 4월에 중간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고 2013년 7월에 종합 재활용업으로 군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군에서 허가한 폐기물의 보관량은 종합과 중간 재활용을 합해가지고 2,157톤인데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19만 2천 톤입니다. 무려 허용 범위의 100배를 넘는 것이죠. 쓰레기 종류는 플라스틱에서부터 스티로폼, 비닐, 천연 여러 가지 등인데 생송 1위 주민이 약 100명 정도가 하는 말로는 쓰레기가 산이 쌓이듯이 보인다고 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어떻게 쌓이게 되었는지 지난 한 10년이 넘는 기간을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쓰레기산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2016년입니다. 2008년 이후에도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2013년도에 종합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내줬었는데 그 사이에 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기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때 본격적으로 좀 쌓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앞서 우리 권기창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기본 허가용 양을 엄청나게 넘어서다 보니 그야말로 불법적으로 이제 투기를 그리고 버리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부에서 쓰레기 이 소각장의 숫자를 줄였습니다. 왜 줄였느냐? 처음에 허가한 그 양을 넘어선 그리고 이 폐기물도 종류가 있어요. 일반 생활 폐기물, 우리가 뭐 생활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산업 폐기물, 또 하나는 의료용 폐기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다 섞어서 그냥 분별 없이 버리니까 정부에서는 적정한 허가 범위를 벗어난 업체, 그러니까 소각장 숫자를 한 절반 정도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 또 갈 데는 없어진 거죠.
근데 이것이 또 이제 더 국가적으로 나아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의성만이 아니고 동안에는 중국으로도 쓰레기를 그야말로 수출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버릴 수가 없으니까. 특히 이 플라스틱 같은 이런 것들은 해외로 반출을 했습니다.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국이 또 이제 금지를 했거든요.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를 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체처를 찾은 곳이 필리핀 같은 곳인데, 필리핀에서도 이런 우리나라 안에서 나온 국가사회적으로 나온 이 폐기물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의성만이 아니고.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복합적인 이유로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렇다면 좀 미리미리 대처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운 점이 남거든요. 의성군에서는 그렇다면 좀 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의성군은 좀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 천 기자가 덧붙여 주실까요? 네, 이게 의성군에서도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성군에서 미리 알고 대처를 좀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표명하시는데요. 의성군이 뭐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2016년 3월부터 20번 가까이 조속한 처리와 시정 요구를 요청하는 행정처분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 행정처분을 내리고도 업체가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게 또 법적으로 가면 1심, 2심, 3심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의성군이 내린 행정처분을 업체 입장에서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폐기물 중에서도 산업 폐기물이 허용 기준치보다 90배 이상 쌓였지만 이게 계속 쌓이게 됐던 겁니다. 의성군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있는데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또 비판을 받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라고 지금 천 기자가 표현을 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업체가 법망을 좀 요리조리 피하다 보니까 의성군도 대처는 했으나 좀 미흡했다, 또 끌려갔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데, 의성군 입장 조금만 더 덧붙여 주실까요? 네, 의성군에서는 2019년 2월이었죠. 해당 업체의 부지와 건물, 그리고 전직 대표와 현직 대표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조치를 했거든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또 이게 기소가 됐고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 전 대표에게는 징역 5년형, 추징금 13억 8천여만 원이 선고가 1심에서 됐고요. 현 대표의 동거인에게 또 징역 3년, 추징금 13억 8천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추징금들 다 합쳐봐도 30억이 채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의성 쓰레기산의 처리 비용이 복비, 도비, 군비까지 다 합쳐서 260억 원 정도가 들 걸로 추산을 하고 있어서 이 추징금으로는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징역형이 선고가 됐고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과 추징금 명령이 떨어져서 그나마 이 법원이 이 의성의 쓰레기산 사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의성군도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조치를 좀 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재산 가압류까지 집행을 했는데, 근데 의성군이 좀 한계를 느끼니까 정부까지 좀 나섰습니다. 근데 정부가 나선 타이밍, 시기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외신에 좀 보도가 되면서 국제적 망신사를 당하고 나서 망신을 당하고 나서야 좀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우리 권 교수가 좀 종합해서 좀 얘기해 주실까요?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쓰레기가 처리되기 시작을 했고요. 재활용 업체하고 소각장, 매립장 등 전국 곳곳으로 보내 처리를 진행해 왔으나 해를 넘겼고 지금은 약 78% 정도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5만 톤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업체 측에서 전기 사용을 막고 또 행정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많이 지연이 되는데요. 또 거기에다가 올 여름에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설비마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올해 안에 다 처리를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80% 가량이 지금 치워진 거거든요. 어떻게 좀 이렇게 치워질 수 있었는지 우리 기완수 교수가 이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소각하고 폐기하는 이 단가를 인상을 일부 해줬고요. 업체에도. 그랬더니 그야말로 오전부터 해서 새벽 시간까지 그야말로 2교대라고 해서 선별할 것, 그리고 선별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게 하고 또 부득불 아닌 것은 매립하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뭐 불출조에 노력한 것은 맞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 폐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이것을 태우면 이게 연료가 됩니다. 특히 이게 이제 시멘트 업계에 있어서는 시멘트를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녹여내리는 이걸 용융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양의 그 화력이 필요하죠. 그 연료를 지금까지 유연탄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러한 그 이 쓰레기 산에서 나오는 이 폐기물 중에서 폐 플라스틱을 그 연료로 활용을 했다. 이미 그 유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러한 것을 좀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조금 예민한 얘기긴 합니다만 한 환경운동가가 그렇다면 시멘트에 이 원료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 쓰레기 시멘트 아니야? 라고 좀 지적하고 또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 청 기자가 좀 덧붙여 주실까요? 이게 그 한번 썼던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일종의 순환 자원 형태로 시멘트를 만들겠다는 건데 환경운동가의 경우에는 우리 아파트 건물들 지은 곳에 이러한 재활용 시멘트들을 많이 활용해서 오히려 나중에 몸이라든가 이 환경에 오염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쓰레기 시멘트다, 이런 쓰레기 시멘트를 써서는 안 된다 라고 이 운동을 좀 벌이고 있는데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유연탄만 사용해서 시멘트를 만들 때보다는 유연탄과 이 폐플라스틱을 함께 섞어서 시멘트를 만들 때 중금속 검출량이 더 적게 나온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염이나 이 건강에 대한 우려가 기존의 시멘트보다 더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는데 시멘트 업계가 더 적극 나서서 이렇게 활용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계속해서 청 기자 계속 좀 더 덧붙여 주실까요? 환경부 의견은 그렇긴 한데 보통 사람들 인식에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플라스틱을 쓰던 폐플라스틱을 시멘트에 섞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멘트로 지어진 집에 내가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또 인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환경단체에서는 재활용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조금 더 검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추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우리가 유해 물질이라는 게 발견되기 전에는 위험한지 모르고 쓰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이게 위험한 물질이었구나 라고 뒤늦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조금 더 검증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요. 지금 의성 쓰레기 산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얘기를 좀 확장할까요? 안타깝지만 이런 쓰레기 산에 대한 얘기는 꼭 의성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곳곳에 지금 쓰레기 산이 숨겨져 있거든요. 이 얘기를 좀 나눌까요? 대구 경북 지역에 쓰레기 산에 대한 얘기 우리 권 교수님이 좀 이어서 해주시죠. 네, 쓰레기 산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을 떠나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의 달성군, 또 경북의 고령, 김천, 상주 등에서 의료 폐기물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메가시티 등의 이미지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서 의료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땅값이 싸다 보니까 폐기물 업체들이 많이 모여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성주의 문제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성주도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성주 용암면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에서는 반출되지 않은 순환골재 수십만 톤을 쌓여놓았는데 이것도 허가 구역이 아닌데 불법으로 지금 적재를 해놓은 상황이죠. 성주에서는 2018년 11월부터 노력 중이지만은 아직까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쓰레기 산 하나 치우고 나면 두 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좀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김환석 교수님이 이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그 현재 상황을 좀 보고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불법 폐기물 업체가 어느 한 그 공장, 빈 공장을 공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임차를 해요. 임대를 받아요. 받아서 거기에 불법적으로 이 폐기물을 적치를 해버립니다. 그걸 한 1000톤을 적치를 하면 이 사람들 한 2억 수천만을 벌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걸리잖아요, 법적으로. 뭐 단속이 돼서 어쨌든 법적으로 걸리면 해봐야 고작 벌금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내도 되니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이 급한데 그 벌금 1, 2천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강력한 단속 플러스 이 법 집행, 법 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아니 뭐 잡혀봐야 그 벌금 좀 내면 되는데 이런 지금 그 인식이 지금 완전히 많이 퍼져 있거든. 그 아까 얘기해 주셨던 우리 저 까드남 우리 권기성 교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경북 성주의 경우 그런 사례 특히 많았어요. 지금도 있고 그대로. 이걸 소송이 되고 경찰에 단속해서 검찰로 넘어가 봐야 뭐 벌금 정도니까. 아니면 이게 기소가 돼도 이 앞에 전자의 전과가 없으면 뭐 집행유예 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이 나와서 또 다른 사업자를 내서 또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는 겁니다. 특히 경북 일대에 우리 지역 일대에 많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어쨌든 본인이 그로 인해서 이 벌어들인 돈 곱하기 2배, 3배의 벌금과 강력한 법 집행이 따라야 이것은 조금이나마 없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그러면 우리 권 교수님, 청 기자님 이어서도 두 분 의견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개별적인 입지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행정의 효율성과 함께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인허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쓰레기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시급하다. 왜냐하면 지금 의성의 쓰레기산의 경우에 의성에서 이만큼 산업용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또 문제가 됐었던 고령의 의료 폐기물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의성과 고령처럼 쓰레기를 많이 생산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쓰레기 때문에 악취와 그 건강에 대한 우려까지 실험을 해야 되는 이유는 대도시에서 생산한 쓰레기를 땅값이 싼 농촌 지역으로 보내기 때문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해당 지역마다 쓰레기 배출 총량제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해당 지역에서 발생시킨 쓰레기는 그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좀 법과 제도적으로 강화해야지만 이 쓰레기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경북의 농촌 지역은 땅값이 싼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와 같은 지속적인 문제가 계속 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 하나를 덧붙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쓰레기가 쌓이는 동안 문제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거죠. 때문에 저는 쓰레기 총량제 도입이 시급하다. 그것이 쓰레기 지방자치제의 시작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강력한 단속과 처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의 빈 공장을 골라가면서 빌려서 이 폐기물을 넣는 사람들, 경북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구미에서 이렇게 해서 사고를 내서 구미 경찰서에 입건이 돼서 조사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 그 같은 업을 하는 사람이 또 성주의 고령에서 또 같은 사건으로 입건이 되어 있어요. 시간이 계속 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는 경북지방경찰청 차원에서 동일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서 사건 관할 지역 따지지 말고 동일한 사건, 동일한 사람이 되면 긴급하게 이 사안을 수사를 하고 검찰에 넘기고 또 사안이 심각하면 기소를 하는 빨리 이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구 경북 기자회견 의성을 비롯해서 쓰레기 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흐름 이어서 다음 이 시간에도 일상 속 쓰레기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기자회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